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살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나무꾼이라 불렀습니다. 말수는 적고 표정은 어눌하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장날 장터에 나가도 제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사치들은 그를 보면 속으로 웃곤 했습니다. 저놈은 10관줄 나무를 5관에 넘기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다. 하지만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는 그의 손놀림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산에 올라 해질 무렵에야 지게 가득 나무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왜 말이 없느냐? 나무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했지만 정작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었으며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산 밑 오두막에서 살며 날마다 나무를 하고 짐승들과 벗하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저 바보 나무꾼처럼 된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런 말들도 듣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날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섣달이 되자 산마루엔 이미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으니 산에 오르지 말라. 마을 어귀를 지나다 만난 노파가 말했지만 나무꾼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대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하지 않으면 장에 내다 팔 것이 없고 팔 것이 없으면 쌀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이치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그는 정성스럽게 가지를 다듬고 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하늘이 이상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랑눈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눈발이 거세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나무꾼은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하산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산길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한시진약 이 시간쯤 헤맸을까?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렸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무꾼은 멈춰섰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입니다. 익숙했던 산길도 표시해둔 나무도 모두 눈에 파묻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습니다.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어도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게를 진 채로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휘날려 만든 환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분명 불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물거리는 작은 불빛.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나무꾼은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서도 그 불빛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닌 산자락에 붙어선 작은 움막입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변변치 않았지만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밤에 찾아오면 놀라실 텐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손, 얼어붙은 발. 이대로 밤을 지새우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낡은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나무꾼은 얼어붙은 입술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무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에서 한동안 소리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추위가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여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여인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여인은 나무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썹과 머리카락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게에 묶인 나무들을 보니 정말 나무꾼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벗어 처마 밑에 세우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좁은 마당을 지나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과부가 말했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오시되 거기 불 앞에 앉으십시오. 방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화로 앞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자 손끝이 찌릿찌릿 아팠습니다. 과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스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과부는 건너방에 앉아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눌한 말투, 순한 눈빛, 덩치는 크지만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운 몸가짐.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밤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래 마을에서 나무를 합니다. 이름은 최덕세라 합니다. 저는 이 시성을 가진 과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은
눈이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과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과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던 쌀로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굶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낯선 사내라 해도 눈보라 속에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화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제사상 위에는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도 외로운 분이십니다. 나무꾼은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바보라 부르고 이 여인은 과부라 손가락질합니다. 둘 다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 과부가 죽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드십시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2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과부는 건너방 문지방에 앉아 자신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나무꾼은 죽을 떠먹으며 자꾸만 과부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되는 짓입니다. 과부도 나무꾼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죽그릇을 2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 사람 참 순해 보입니다. 과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죽이 맛있습니까?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오랜만에 먹습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저는 산 아래 오두막에서 혼자 삽니다. 가족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죽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저 때문에 폐를 끼쳤는데 이것도 못하면 나무꾼은 일어서서 그릇을 들었습니다. 과부가 말리려 했지만 나무꾼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그릇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순한 사람입니다. 그릇을 씻고 온 나무꾼은 다시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더 지피겠습니다. 추우실까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작이 많지 않으니. 그럼 제가 내일 나무를 좀 패드리겠습니다. 제 일이니까.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신세를 졌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나무꾼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과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눈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가 집을 흔들 듯 울부짖었습니다. 과부는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이것을 덮고 주무십시오.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추운 밤입니다. 덮으십시오. 나무꾼은 망설이다가 이불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부는 건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눈이 그치면 저 사람은 떠나겠지.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3년을 혼자 살았지만 오늘처럼 다른 사람의 기척이 그리운 날은 없었습니다. 건너방에서 나무꾼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빨리 눈이 그쳐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과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아,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과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눈을 다 치운 나무꾼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 산길을 보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눈이 그치려면 하루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아침 식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씨 내 집이지? 마을 노파의 목소리입니다. 과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 이웃집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김씨 할멈이라 불리는 마을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할멈, 웬일이십니까? 어젯밤에 이 집에서 불빛이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왔네. 무사한가? 네, 괜찮습니다. 노파는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 남자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혹시 누가 있나? 과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꾼 한 분이 어젯밤 눈보라에 길을 잃어 하룻밤 묵고 계십니다. 뭐? 사내가?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사내를 들였단 말인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노파는 혀를 찼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어제 눈보라에 길을 잃어서. 노파는 나무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인가? 네. 아래 마을 바보 나무꾼 아닌가? 나무꾼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다시 과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과부 홀로 사는 집에 밤에 사내가 들어왔다니. 할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오해고 뭐고 간에 세상 사람들 눈이 그렇게 보겠나?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내 입을 막을 수는 없네. 이미 여러 사람이 봤을 테니. 과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파가 떠난 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패를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이신의 과부 집에 밤에 사내가 들어갔네. 뭐, 정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봤네. 바보 나무꾼이라는 자가 그 집에 묵고 있더군. 과부와 총각이 한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소문은 눈사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나무꾼은 방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고 그저 화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건너방에 앉아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겠지. 조선의 법도는 엄했습니다. 특히 과부와 호라비에 대한 세간의 눈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칠거지약이라 하여 여인이 쫓겨날 7가지 죄목이 있었고 삼종지도라 하여 여인은 평생 세 사람을 섬겨야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3년. 과부는 남편의 제사를 지키며 시부모의 묘를 돌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의 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과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건너방에서 나무꾼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무꾼은 자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냥 산에서 얼어 죽었어야 했나? 나무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낮보다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나무꾼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문지방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밤을 새워야지. 나무꾼은 그렇게 처마 밑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건너방에서 그 모습을 본 과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순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나무꾼이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안에서 혼자 따뜻하게 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 과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밖에서는 나무꾼이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고 안에서는 과부가 이불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둘 사이에는 세상의 시선이라는 높은 벽이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과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과부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이러다 얼어 죽으시겠어요. 과부는 나무꾼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 됩니다. 오해고 뭐고 이러다 죽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과부는 나무꾼을 억지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로 앞에 앉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나무꾼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저 때문에 댁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얼어 죽으시려고요? 혹시라도 오해가 더 생길까봐 문 밖에 있었습니다. 과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밤새 눈보라를 맞으며 문 밖에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남의 체면을 생각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과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진실한 분입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혼자 살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가셔야 합니다. 과부가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나무꾼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허리 깊이 숙여 인사하고 눈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과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씨 네 마을 어른들이 부르십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사랑방. 과부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명의 노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내 집에 사내가 들어왔다더냐? 예. 과부의 몸으로 밤에 사내를 들인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인가?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과부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제사를 받들며 정절을 지켜야 한다 했다. 그런데 사내를 집에 들였다니. 어른 들어주십시오. 그날 밤은 폭설이면 어떻습니까? 법도는 법도입니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른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과부는 고개를 들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 한 분이 눈보라에 길을 잃고 제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대로 보냈다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찌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사내를 집안에 들인 것은 잘못입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눈을 피하게 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추위는 처마 밑에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제 체면을 지켜드리려고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뭐?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밤을 샜다고? 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분은 처마 밑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냐?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아, 그 총각 말이냐? 네. 노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총각은 말은 어눌하지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잘못된 거스름 돈을 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른들, 제가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명예를 지키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총각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문제는 소문이다. 이미 온 마을에 퍼졌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계속 살려면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들은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그 총각을 불러라.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사흘 뒤 나무꾼은 마을 사랑방으로 불려갔습니다. 5명의 노인 앞에 나무꾼과 과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최덕세라는 자가 내가 맞느냐? 이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이 씨 내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이유를 말해보아라. 나무꾼은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폭설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뻔했고 그때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밤을 보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나무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밤을 샜습니다. 처마 밑에서? 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문 밖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있었다고? 네. 그분이 명예를 지켜드려야 했으니까요.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그런 생각을 다 했단 말인가?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최덕세, 내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저는 그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노인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도 좋다. 두 사람이 일어나 나가려 하자
이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씨, 그리고 최덕세. 네. 이 일은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어른. 하지만 이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는 어렵다. 두 사람 모두 조심하도록 하여라. 두 사람은 허리 깊이 숙여 인사하고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패를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나무꾼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과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불렀습니다. 최나리. 나무꾼이 멈춰 섰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나무꾼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하지만 댁께서 괜찮으시다면.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봄이 오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과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약속대로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이씨 내 집에 나무꾼이 묵은 것은 사실이나 아무 일도 없었다. 나무꾼은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하며 그 집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한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 바보 나무꾼이 그럴 생각이 있기나 했겠나? 며칠 뒤 과부가 장터에 나갔을 때입니다. 몇몇 아낙네들이 그녀를 보자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과부 아니냐? 그래, 사내를 집에 들였다던. 쯧쯧. 과부는 외면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박씨 할머니입니다. 이씨, 고개 들고 다니게나. 할머니,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사람을 살렸을 뿐이지.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죄가 되나? 그것도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하며 예를 지킨 일인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 총각 말일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지만 바보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네. 할머니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총각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박씨 할머니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사실을 말했을 뿐일세.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수군거리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나무꾼도 마을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 바보. 과부 집에 다녀왔다며? 한 젊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잃어서. 하?
좋은 핑계로군. 나무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이놈들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르신 하지만 마을 어른들이 이미 확인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고 이 친구는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그리고 말일세. 이 친구는 너희들보다 훨씬 정직하다네. 말은 어느래도 거짓말은 하지 않지. 노인의 말에 젊은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노인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개울에는 얼음이 녹아 물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과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또 소문이 나면 어쩌지.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던 어느 날입니다. 나무꾼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우물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씨 내 과부 말일세. 나무꾼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든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있더군. 정말입니까? 그럴 만도 하지. 혼자 살기도 힘들고 소문도 있었으니 나무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집을 간다고? 나무꾼은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섰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꾼은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고 그분은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그분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나무꾼은 결심했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거절당할지라도 제 마음은 전해야 합니다. 나무꾼은 산에 올라가 가장 좋은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들여 그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괴짝 하나입니다. 나무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깎아 모서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을 먹여 윤을 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긴 괴짝입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나무꾼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괴짝을 들고 과부의 집을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과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무꾼은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최덕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과부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무꾼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오셨군요. 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과부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무꾼이 괴짝을 내밀었습니다. 과부는 그 괴짝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변변치 못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무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과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저는 그날 되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댁을 생각했습니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댁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댁이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습니다. 댁이 외로울 때 함께 있고 싶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정말입니까? 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분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시내에 있나? 마을 이장의 목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이장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랬군. 어른 이건 됐네. 변명은 듣지 않겠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 온 것은 자네들 때문일세.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네. 두 사람이 자주 왕래한다고. 과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나? 예.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들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혼인을 하게. 그럼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일세. 하지만 저는 과부입니다. 재가를 요즘은 과부의 재가를 금하지 않네. 물론 시선이 곱지는 않지만 자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이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떤가? 혼인할 마음이 있나? 나무꾼과 과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혼인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과부가 재가를 한다고? 그것도 바보 나무꾼가?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좋은 일 아닌가? 두 사람 모두 혼자 사는데 함께 사는 게 낫지. 그 총각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정직하다네. 이씨 과부도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 아닌가?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김씨 할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그날 밤 일말일세. 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드러나 보게. 나도 처음엔 의심했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하지 않은가? 뭐가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그 총각이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지 않은가? 그렇다던데요. 그게 쉬운 일인가?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방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문 밖에서 밤을 새운다는 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 그건 그 총각이 정말로 그 집 명예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뜻 아닌가? 그러게요.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바보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 총각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줬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명예를 더럽히겠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 총각을 잘못 봤네.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었어.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나무꾼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 최서방. 한 노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혼인 준비는 잘 되어 가나? 네, 감사합니다. 자네 참 훌륭하네. 그날 밤 일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었네. 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최서방, 이씨 과부 잘 모시게나. 혼인 날짜 잡으면 알려주게. 우리도 가야지. 나무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오두막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나무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제 바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바보라고 불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본 것입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나무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서방 왔나? 한 장사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나무 팔러 왔습니다. 이리 오게. 자네 나무는 언제나 좋으니까. 장사치는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좋네. 이 나무면 10관은 주어야지. 아, 아닙니다. 7관만 받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10관 값어치를 하네. 자네가 손해볼 필요 없어.
장사치는 10관을 내밀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관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정말입니까? 그럼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정직하게 값을 주어야지. 다른 장사치들도 다가왔습니다. 최서방, 다음엔 우리한테도 나무 좀 팔게. 우리도 정직한 사람과 거래하고 싶네. 나무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무꾼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최서방, 잠깐 이리 오게. 네, 어르신. 노인은 나무꾼을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한잔 하세. 고맙습니다. 노인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평생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들으며 살았지? 네. 하지만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지. 그게 진짜 지혜라네. 노인은 나무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선비야. 혼인 잘하게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나무꾼은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람들이 저를 달리 대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과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한 게 없는데 맞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본 것뿐입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과부가 나무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입니다. 나무꾼은 매일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떳떳하게 아침에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들러 마당에 눈을 치워주고 저녁에 산에서 내려오면 들러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과부는 나무꾼이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입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나무를 일찍 마쳤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좀 쉬세요. 아닙니다. 쉬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좋습니다. 과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했고 눈을 마주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요? 네. 지금 오두막은 너무 작고 낡았습니다. 혼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나무는 제가 직접 구할 수 있고 마을 어른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도 이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댁을 떳떳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 베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내가 기둥 세우는 것 도와주지. 나는 지붕 올리는 걸 돕겠네. 우리가 초가 지붕을 엮어주지. 한 달이 지나자 작지만 단단한 집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과 마당이 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입니다. 나무꾼은 그 집을 과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입니다. 과부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고 지붕은 단단하게 엮여 있고 마루는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에요. 변변치 못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과부는 나무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초여름 청보리가 익어갈 무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네. 두 사람 다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행복하겠어. 간소하지만 따뜻한 혼례입니다. 나무꾼은 깨끗한 옷을 입고 과부는 소복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례를 섰습니다. 최덕세와 이씨 두 사람은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네.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나? 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축복을 주네.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혼례가 끝나고 간단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었습니다. 최서방, 이제 정말 행복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이씨 과부, 아니, 이제 최씨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허. 과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새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과부가 나무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입니다. 저는 얼어 죽을 뻔했고 당신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당신은 너무 추워서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요? 네. 저는 3년을 혼자 살며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과부는 나무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온 봄입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빛났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과부는 집에서 밭을 일구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부부 참 보기 좋네.
그렇지?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최서방, 혼인하고 나서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 당연하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서방이라고 나무꾼일세. 아, 그 바보 나무꾼 말입니까? 바보? 마을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 마시게.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이 마을에서 가장 고든 사람일세. 그런가요? 한 번은 폭설 속에서 얼어 죽을 뻔하면서도 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밤새 문 밖에서 버텼다네.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렇지.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장터에서 물건을 속여 팔다가 들켰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 최서방을 보거라.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았나?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서방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려요. 나무꾼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평생 바보라고 불렸단다.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 어떻게요? 나무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진실한 게 중요하단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사는 거야. 그럼 저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봐줄까요? 그럼 꼭 그럴 거야. 아이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해 가을입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추수를 제대로 못하겠네. 겨울을 어떻게 나지? 나무꾼은 자신의 집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쌀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께 나눠주고 싶습니다. 정말인가? 네.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나무꾼은 자신의 쌀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맙네, 최서방.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빛나네. 과부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에게 과부가 말했습니다. 당신, 쌀을 너무 많이 나눠준 것 아니에요? 우리도 겨울을 나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둘이니까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이 많으니까. 과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과 혼인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당신이 처음 우리 집 문을 두드렸지. 당신 기억해요? 작년 이맘때. 네, 기억합니다. 폭설이 내렸고 저는 길을 잃었고 당신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문을 연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과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폭설이 우리를 맺어준 거예요. 나무꾼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요. 폭설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무꾼과 과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입니다. 마당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고 부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과부가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행복도 없었겠네요. 과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마을 어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최서방, 집에 있나? 네, 어르신. 들어오십시오.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네. 무슨 부탁이십니까? 다음 달에 마을 청년들에게 훈장을 하나 모시려고 하네. 그런데 자네가 그 일을 맡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를요? 하지만 저는 글도 잘 모르는데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인생을 가르치는 거지.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정직하게 사는 법을 알고 있네. 그게 어떤 글보다 중요한 가르침이지. 마을 청년들이 자네를 보고 배워야 해. 하지만 자네를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네를 존경하지 않나? 그게 바로 자네가 올바르게 살았다는 증거일세. 나무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빛나네. 노인이 돌아간 뒤 과부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말도 어눌하고 아니에요.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줘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옛날에 바보라고 불렀다는데 정말이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아버지를 존경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꾼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 다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돕고 약속을 지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준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과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 아버지가 최고의 본복이란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과부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요. 혼자 살 때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폭설이 내렸고, 네, 그 폭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과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폭설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날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거셌지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 문을 열어준 과부, 밤새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한 사내, 그 사내의 진심을 알아본 여인. 두 사람의 인연은 폭설보다 깊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사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과부로 외롭게 살던 여인은 이제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를 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나? 그 사람이 옛날엔 바보라고 불렸다지? 믿기지 않네. 말이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지. 그리고 추운 겨울밤, 눈이 내리면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폭설로 과부집에서 하룻밤 함께한 바보총각 나무꾼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 진심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폭설 같은 시련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진실했던 한 사내,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한 여인. 두 사람의 인연은 폭설보다 깊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소문보다 강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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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